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의 대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커팅 소스, 그러니까 커팅 파일 만들기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커팅 파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죠. 커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도면이 있는데 이걸 커팅기로 이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커팅본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커팅 파일이 많이 없을 때는 커팅 파일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난관이 좀 많아요. 첫 번째로 일러스트레이터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소스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커팅 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전부 다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아니지, 커팅기 나왔을 때 저도 이걸 구매한 거니까 꽤 오래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페파쿠라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커팅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파쿠라를 이용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도면이 반드시 PDO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PDO가 없는 그냥 PDF 파일로만 있는 그런 도면들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PDO를 제공해 주는 도면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페파쿠라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다운로드를 보시면 우리가 커팅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보일 실루엣 카메오라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실루엣 카메오, 페파쿠라 뷰어 4 실루엣 카메오, 그러니까 실루엣 카메오 전용 페파쿠라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거 가지고도 바로 커팅이 가능합니다. 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돼요. 15불 정도 되는 달러로 15불 정도 되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유료가 아닌 무료로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첫 번째 페이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짜리 도면이 거의 진짜 많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 페이지가 대부분인데 한 페이지짜리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100%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연습해 볼 도면은 바로 이 도면인데, 자, 이 RRA입니다. 게임 오버님이 공개한 도면인데, 저는 이 실루엣 카메오 페파쿠라를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를 했어요. 오래전에 구매를 했다가 커넥트가 나오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커팅을 할 수 있는 다음부터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릭터 파일을, 이런 PDO만 제공해주는 파일을 커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설치를 했어요. 저는 거의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이 파일이 있으면 좋은 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커팅할 수 있는 소스를 뽑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자, 이 파일은 그렇다면 이거는 실루엣 카메오만 할 수 있는 기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페파쿠라 디자이너를 갖고 계시는 분, 디자이너를 구매하신 분 중에 페파쿠라에 락이 안 걸려 있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페파쿠라로 도면을 공개했을 때 락을 안 걸어두는 도면은 디자이너로 지금과 같은 소스를 뽑아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개된 PDO는 락을 걸어둔단 말이죠.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락 걸린 PDO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실루엣 카메오용 페파쿠라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소스를 뽑아낼 수 있어요. 물론 막 대단한 것까지는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유료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불 정도면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RLA가 있는데요. 커팅 소스는 첫 번째로 이 화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캐릭터 도면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 색지로 되어 있는 거는 반만 배워도 됩니다. 소스만 뽑아내면 뭐 색지 넣어서 커팅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반만 배워도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반드시 출력해야 되는 그런 도면을 중심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자르는 선, 접는 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 자르는 선, 접는 선 일단 필요한데 이게 그냥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레이어가 분리돼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가 커팅을 하려면 반드시 접는 선과 자르는 선의 레이어가 분리된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그려진 매핑, 그림 파일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어떻게 뽑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실루엣 카메오로 이 도면을 불러온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뽑아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AI 파일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벡터 파일인 DXF 파일, 원래는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DXF 파일이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불려집니다. 그게 바로 레이어가 분리된 파일을 말하는 거죠.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Export DXF 파일 for Silhouette Cameo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DXF 파일이 축출이 되는 거죠.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원래 파일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했다고 치죠. 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오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리를 잘 모르시겠다. 예, 그런 분은 선택하고 옮기고 대지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런 그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로 커팅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쉽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DXF 파일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XF 파일을 불러들었을 때의 설정 값은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설정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정 값이 나오죠. 원본 크기, 대지에 맞게 크기 조절,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라는 세 가지 있는데 원본 크기나 대지에 맞게 크기 조절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크기 조절에서 무조건 1: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0.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1로 무조건 맞추시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로 잡아 주셔야 돼요. 인치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인 밀리미터로 하시면 되고 이때 인치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크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트웍 중앙 표지, 배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확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 드릴게요. 설명은 그렇게 많이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복사를 한 다음에 대지를 좀 만들고 이 대지를 정리를 조금 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겨서 페이지를 만들면 됩니다. 선택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직접 선택 도구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지 같은 경우는 대지 창을 조금만 다뤄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에서는 여러분들 레이어에서 붙일 때 레이어 기억이라는 옵션을 키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이 없죠. DXF 파일은 이런 식으로 소스만 뽑아옵니다. 커팅 파일 소스.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커팅 파일 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벨리 라인, 마운틴 라인, 컷 라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이 벨리 라인은 골접기, 마운틴 라인은 산접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벨리 라인은 그냥 하나로 벨리 라인은 합쳐서 접는 선을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경우 해서 많이 씁니다.
두 가지 따로 쓰면 레이어도 많아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소스는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파일을 불러올 차례죠. 그림 파일은 어떻게 불러오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손을 거의 안 대고 바로 불러오기만 했죠. 자, 불러오기만 했는데 그림 파일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불러오게 되면 여기 접는 선도 보이고 자르는 선도 보여요. 근데 일단 선이 안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림 파일에서 선이 있으면 나중에 커팅기로 커팅을 했을 때 선이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없애는 옵션을 배워야 되겠죠. 자, 먼저 없애려면은 뷰 파일에 여기 뷰에서 아니구나 세팅에서 여기 세팅 보이시죠? 지금 실루엣 카메라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팅에서 프린트 세팅으로 가세요. 프린트 세팅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프린트 라인스 스무슬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시고 여기에서 무조건 100%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돼서 OK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선이 없어지면 됐다.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면 될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팅기를 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출력을 한 값과 커팅기에 자르는 값이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곽선을 그대로 잘라주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선이 조금 더 두껍거나 그림이 조금 크면 좋겠는데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폴더 옆에 상자 있죠? 그 옆에 이상하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연필로 선 그리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컬러 플랩스 with neighboring faces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외곽 아웃라인을 번져주는 옵션이에요.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눌러 보면 보이시죠? 자, 이걸 끄면 작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우리가 잘라야 되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잘려지는데 그 외곽선으로 번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하얀색 여백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게 커팅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고 반드시 이 그림 파일을 축출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축출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실루엣 카메라에서는 뭐까지 지원하냐면 이 프린트 투 PDF라는 옵션을 지원하게 돼요. 프린트 투 PDF는 PDF 파일, 우리 도면 많이 봤잖아요. 그 PDF 파일처럼 그림 파일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DXF까지 같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도면 파일의 모양을 그대로 그림 파일로만, 비트맵 파일로만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여기서 축출을 한다 하더라도 일러스트로는 보낼 수가 없다는 점. 일러스트에서는 작업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시 벡터 파일로 선 그리기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투 PDF를 바로 이 그림 파일을 준비한 다음에 따로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 아래 노라인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불러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불러오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PDF 파일을 아까 우리가 저장한 거죠. 방금 그 뽑은 그림 파일 열어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오른쪽 파일에 도면에 있는 오른쪽 면에 그대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드래그를 한번 합니다. 물론 이거를 한 번에 펼쳐주는 스크립트라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일단 없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한 페이지씩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씩 페이지가 수가 많이 없으니까 6번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여기 모드 옵션도 있지만 하나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가져오면 확인.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간단해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고 이런 이상한 파일들이 전체 선택이 되네. 이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죠? 복사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아래 노 라인 여기에 가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 보면 붙일 때 레이어 기억 이거 꼭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걸 그냥 붙여넣기 V 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라인이 겹쳐져 보여야지, 라인이 보여야지 어느 위치인지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레이어 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붙여놓은 레이어가 맨 위에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맨 끝으로 내립니다. 그렇죠? 이러면 선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도 되고요. 확대한 상태에서 화살표로 약간씩 옮겨가면서 거리를 맞추면, 약간씩 맞추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전체 선택을 하고 커팅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첫 번째 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근데 이런 라인을 저기 일러스트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수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1번 여기에다가, 자, 왼쪽이죠. 여기에 네모난 칸이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도 있죠. 이걸 클릭해 가지고 하얀색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하얀색 사각형, 여기 보시면 이거를 쭉 그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여기 채우기,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골라 가지고 색깔을 여기다가 골라서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을 덮어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동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지스트레이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기계를 읽어서 커팅을 해주는 동보 마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마킹이 이중으로 되면 기계가 말썽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 가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가려서 주신다.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그림 파일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려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하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눈에 보이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페이지만 그래요. 그리고 아예 출력을 할 때 이걸 없애버리고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다시 닫고, 두 번째 페이지 보이시죠? 이거를 다시 나오면, 이것도 다 나오네.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잠깐만요. 엉뚱한 페이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모두 해놓고, 예, 됐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 페이지가 안 나와? 이거를 2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복사, 붙여넣기. 이것도 라인에 맞춰서 확대를 하고 조금씩 옮기고.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레이어가 맨 밑에 있어야지 선이 보인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맞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 커팅을 할 때 문제점이 좀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6번 작업하시면 아래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둔 커팅 파일처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루엣 카메오라는 실루엣 카메오용 페파쿠라만 있으면 조금씩 옵션을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자기가 조금만 더 뭐 그룹 선택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잘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커팅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지 6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하면은 커팅하기 힘들다 그러면 파일 하나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DXF 파일 이런 파일을 하나씩 해서 대지 하나씩 하나의 파일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런 캐릭터 도면들이 지금 제가 사용한 건 RR의 도면으로 조금 6장짜리 별로 많은 도면은 아니지만 많은 장수일수록 사실은 그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장수가 많으면 이거 다 일일이 만들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선 하나하나 긋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선 커팅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조금만 만지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커팅 파일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RRL을 커팅 파일 만들어서 선물을 우리 카페 회원님이신 희연시 형님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손커팅으로 하던 RRL을 만들고 커팅 파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커팅으로 출력을 했을 때의 출력값과 커팅기로 커팅했을 때 출력값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커팅으로 했던 게 약간 작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커팅 파일을 먼저 만들고 이전에 내가 출력해서 만든 거랑 합친다, 이때는 반드시 비율을 확인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PDO가 있는 파일을 커팅화 할 때에 굉장히 유용한 실루엣 카메오용 페파쿠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구매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커팅 파일을 만들어 두면 얼마든지 또 커팅 파일로 활용을 해서 여러 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아무튼 실루엣 카메오용 페파쿠라로 커팅 파일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요긴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